만약 여러분이요 직장인이 계속 되실 예정이라면요 무조건 착해야 됩니다. 적을 만들지 마세요. 동종업계에서 커리어를 유지하신다면 더더욱 착해야 합니다. 아니 착하기만 하면 회사에서 호구당하는 거 아닌가요? 단순히 착한 이미지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요 신뢰를 주는 이미지를 구축하자는 거예요. 이직을 할 때 회사의 채용 단계를 들어가 보면요 이제는 무조건 웬만하면 반영하는 단계가 있습니다. 바로 레퍼런스 체크 단계인데요. 이 레퍼런스 체크라는 거에 대해 설명을 잠시 드리면 지원자의 평판을 직장 동료들에게 확인받는 거예요. 이 사람이 이 회사에서 어떻게 근무를 했고 어떤 태도였으며 어떤 컬처 핏을 가지고 있다,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다를 직접 확인을 해서 이 사람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단계인 겁니다. 물론 이 레퍼런스 체크에서 선정되는 전 직장 동료들은 지원자가 선택한 동료들이기 때문에 적대감을 가지고 있을 확률은 매우 낮겠지만 그럼에도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레퍼런스 체크예요. 제가 헤드헌터 시절에서 경험한 바로 따르면 서류 검토 잘 되고 면접도 잘 봤는데 맨 마지막에 이 레퍼런스 단계에서 어그러지는 경우 꽤 많이 봤습니다.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전 직장에서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빌런 짓을 했다거나 뭔가 적이 너무 많아서 회사를 나오고 나서 아무하고도 연락을 해본 적이 없다거나 이렇게 인연을 끊은 경우라면 이 레퍼런스 체크가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. 나에 대한 평판 조회를 해야 되는데 내가 연락할 사람도 마땅치 않고 만약에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얘기해 줄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. 그런데요 이러한 공식적인 채용 프로세스인 레퍼런스 체크 단계 말고도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회사 안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레퍼런스 체크예요. 저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일하고 있었던 직장에서 새로 들어온 동료가 있었어요. 근데 그 동료가요 회사에 기존에 일하고 있던 어떤 한 직원이 그 동료와 전 직장이 겹치는 거예요. 근데 그 회사에서 전 동료와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거나 혹은 별로 관계성은 없는데 아름아름 알아보니까 야, 걔 빌런짓 되게 많이 했대. 그리고 되게 이기적이래. 이러한 뜬구름 같은 소문이 퍼지게 된 경우도 있었어요. 물론 암암리에 이뤄지는 레퍼런스 체크는 굉장히 부도덕하고 그리고 그 지원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색안경을 끼게 만드는 장치이긴 하지만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.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부도덕하게만 볼 수도 없는 일이에요.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. 여러분도요 내가 만약에 이직을 했는데 내가 전 직장에서 다녔던 회사 동료가 일을 하고 있다? 동종업계라면 생각보다 흔할 수 있습니다. 또는요 같이 일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파트너사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건 더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.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어요. 그 파트너사든 전 직장 동료에게든 물어보게 됩니다. 이 친구 일하는 거 어땠어? 이분과 파트너십을 맺는 거 어땠나요? 이런 상황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. 레퍼런스 체크라는 건요 직무적인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단계가 아니에요. 인성입니다. 인성, 팀워크,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, 이러한 인성적인 부분들을 판단하는 게 레퍼런스 체크 단계입니다. 면접 단계에서 이 지원자의 인성적인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들도 하고 그걸 지원자들이 원활하게 답변하기도 하지만요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이 지원자가 회사에 맞는 인재라는 걸 검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회사들이 레퍼런스 체크를 많이 하는 겁니다. 아니 나는 전 회사에서 마녀 사냥 당했고 정치질을 당한 거고 빌런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서 그런 건데 그래도 착해야 된다고? 걱정하지 마세요. 만약에 그런 극단적인 상황의 피해자라 할지라도요 그런 거라면 여러분의 공식적인 레퍼런스 체크를 해주는 전 직장 동료든 그리고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레퍼런스 체크라 할지라도 그러한 히스토리를 충분히 감안했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으셔도 돼요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외적으로 지켜야 할 이 비즈니스 매너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성은 갖추자는 겁니다. 모든 사람과 친해질 필요 당연히 없죠. 회사가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는 아니니까요. 하지만 자신의 이미지를 일관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. 감정에 기복 있게 업무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여러분에게 굉장한 손해인 거예요.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일은요 여러분 혼자서만 되는 일이 단 한 가지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팀워크가 훨씬 더 중요해진 시대가 왔습니다. 마음에 안 맞는 동료요? 있겠죠 당연히. 하지만 그만큼 마음에 맞는 동료들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을 필요가 무조건 있습니다. 그러니 결코 배척하지 마세요.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뭔가 좋은 이직처를 찾아서 퇴사를 하는 게 아니라 회사와의 갈등 때문에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로 결심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일관된 태도로 속에서는 정말로 열불이 나고
보고 이 회사 정말 지긋지긋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요, 차분하게 자신의 퇴사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나는 프로페셔널한 직장인이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. 여러분의 생존을 위한, 그리고 성장을 위한 거라면 어느 정도의 처세술도 부릴 줄 알아야 해요. 조금은 이기적이라도, 조금은 가식이 섞였다 하더라도 퇴사할 때 너무 화풀이식으로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, 최대한 침착하게 퇴사를 밝히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이제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로 가면 갈수록요, 이 인성적인 역량, 컬처 핏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. 사회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한 번 박힌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요, 정말로 바꾸기 쉽지가 않습니다. 여러분의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커리어 발전을 위해서라도 일관된 이미지를 가지시고 절대로 회사 동료들을 배척하지 않는 모습 꼭 가지셨으면 합니다.